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저희 2학기 성과물을 자기소개, 융합연구, 수학연구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김태환, 나이는 15, 중2이고 저의 롤모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현재 저의 꿈은 반도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고 희망대학은 일리노이 MIT 칼대입니다. 이번 학기 저희 융합연구 주제는 로켓캔디의 최적의 비율입니다. 로켓캔디란 고체 연료의 일종으로서 질산칼륨, 설탕, 물엿, 산화제이철, 물로 구성됩니다. 로켓캔디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질산칼륨을 연소를 담당하는 설탕 및 분자 사이의 결합을 도와주는 물엿과 섞고 연소를 가속화시켜주는 산화제이철을 소량 첨가한 다음 이것들을 300도씨에서 가열시켜 이때 성형을 쉽게 하기 위해 물도 소량 첨가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율이겠죠. 음식도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다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로켓캔디 또한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다면 불이 전혀 붙지 않을 수도 있고 폭발의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목표했던 것은 압력이 너무 세지 않으면서도 유출력이 큰 연료의 비율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한 비율은 로켓캔디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율인 65대 35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료의 경우 화력이 불충분하였고 습기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도에서 연소를 가속화시켜주는 산화제이철을 첨가하였습니다. 이 비율의 경우 화력이 강해졌고 연료의 효율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습기에 취약하였고 성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연료의 분자들의 결합을 도와주는 물엿을 넣어 비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비율의 경우 연소와 화력이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각 연료 비율별 실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본 비율의 경우 연소가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비율에서 산화제이철을 넣은 비율의 경우 화력은 증가하였지만 연소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엿을 넣은 비율에서는 연소와 화력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학기 연구에서는 단순히 연료의 비율에 따른 연소만을 비교해 보았는데 다음 추후 모터 압력 실험, 추력 테스트, 실제 발사 등을 진행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2학기 수학연구인 몬티올 딜레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몬티올 딜레마 문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총 3개의 문 중 2개의 문에는 꽝이고 단 하나의 문에만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참가자가 1번 문을 선택했는데 사회자가 2번 문은 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반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참가자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경우의 수, 문과 상품의 경우의 수의 계산에 필요한 순열과 조합, 수학적 확률, 최종적으로 베이지 정리를 알아야 합니다. 베이지 정리란 조건부 확률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지금 좌변에 보이시는 것이 앞으로 설명해 드릴 조건부 확률의 기호입니다. 몬티올 딜레마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의 문제의 예로서 몬티올 딜레마 문제를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확률 기호들을 알아야 합니다. PA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지금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기호는 아까 말씀드린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n번째 문에 상품이 있다는 것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사회자가 n번째 문을 여는 것을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화를 하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개념들과 기호들을 이용하여 몬티올 문제의 조건들을 변경하는 것, 즉 문과 상품의 개수를 늘려 일반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화하는 과정은 크게 사회자가 문을 열어주는 경우의 수와 참가자가 문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한 다음 조건부 확률과 결합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이지 정리 이용하여 답을 구합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한 일반화는 문 n개와 상품 1개의 경우였습니다. 문 3개, 상품 1개의 가장 기본적인 몬티올 문제에서 특성을 발견하여 문 3개를 문 n개로 확장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은 문 N개와 상품 2개의 일반화였습니다. 문 5개, 상품 2개의 경우에서 사회자가 열어주는 모든 문의 경우의 수와 참가자가 문을 선택하는 모든 문의 경우의 수를 종합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만든 다음 문 5개를 문 N개로 확장하여 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한 일반화는 문 N개, 상품 M개의 경우였습니다. 앞서 진행한 일반화식에서 반복되는 공통된 패턴을 찾아 이 일반화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일반화식은 문과 상품이 몇 개이든 모든 몬티올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반화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참가자가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참가자가 선택을 바꾸면 유리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학적 확률의 경우 문 3개, 상품 하나의 몬티올 문제에서 참가자가 자신의 선택을 바꿨을 때 상품에 당첨될 확률은 3분의 2, 즉 66.6666%인데 아직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를 C 언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정확히 100억 번 반복 실험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100억 번 중 66억 6657만 번은 참가자가 선택을 바꿨을 때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추후 이 연구를 발전시켜 다른 조건 확률 문제를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몬티올 문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박채원, 김주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자니 많이 떨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가 함께 연구한 수학연구에 대해 발표한 후 박채원 학생의 융합연구와 제 융합연구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대내부반 1411학번 김주영입니다. 제 장래희망은 검사이며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내부반 1416학번으로 빠른 중학교 2학년 박채원입니다. 제 목표는 클래식 작곡가 프로그램으로 제 목표 대학은 서울대학교 작곡가 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가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같이 연구한 수학 연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학은 아주 널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을 때 이것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간이 연관을 갖습니다.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시기 위하여 타고 오신 차량의 속력, 거리, 시간 등도 수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상 속 수학 주제들 중 확률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건 확률을 선정하여 그에 관련된 몬티올 딜레마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을 이번 연구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1960년대 방영되었던 미국 TV쇼 렛츠 메이커 딜에서 사회자 몬티올은 아주 흥미로운 퀴즈를 제시합니다. 그 퀴즈에서는 각각 염소 2마리, 스포츠카가 1대가 있는 3개의 문 중 1개의 문을 선택하도록 게임의 참가자에게 지시하는 문제입니다. 고민 끝에 참가자는 1번 문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참가자가 선택하지 않은 문 2개 중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열어주며 다시금 사회자에게 선택을 바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선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었을 때 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반심리와 직감적인 확률에 의해 선택을 유지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수학적 시점으로 보자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 뒤에 스포츠카가 있을 확률은 각각 3분의 1입니다. 이때 참가자는 임의로 1개의 문을 선택하고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면 조건이 달리게 되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줬기에 그 문에 있던 확률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확률로 넘어가 다시 선택을 바꿨을 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몬티올 문제의 조건을 변경하여 일반화를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의 수를 늘리는 경우, 두 번째, 상품의 수를 늘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목표하였던 바인 문이 N개, 상품이 M개일 경우에 일반화까지 완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의 수를 늘리는 경우의 일반화이고 다음은 상품의 수를 늘리는 경우의 일반화입니다.
저희는 이런 몬트리올 문제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통해 증명하기 위하여 시언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시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코드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시행해 봤을 때 몬트리올 문제를 100번 시행하면 통계적 확률은 66.6%에 가까운 확률로 수학적 확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통해 몬트리올 문제의 확률적 해법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확률은 실생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연구하였던 조건부 확률은 이번에 연구한 몬트리올 게임뿐만 아니라 로또, 스팸 메일에서 또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게임 이론 등을 공부하여 상대의 반응에 따른 저희의 대응 방안 또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학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융합연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원하기에 이번 연구도 음악과 관련되어 진행해 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중가요에는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고전 클래식 음악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음악에서 가장 클래식의 전통적 기법인 변주를 이용하여 대중성이 높은 미션 임파서블 OST 변주곡 작곡을 이번 학기 연구의 목표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미션 임파서블 OST 원곡입니다. 이 원곡은 보시다시피 4단조이며 단순함과 웅장함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다단조로 바꾸며 곡의 조성을 조금 복잡하게 하여 예리함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변주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곡한 변주곡의 모습입니다. 제 변주곡은 총 47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이 주 멜로디 부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변주곡에는 많은 변주 기법들이 사용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쓰인 변주 기법은 변주곡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도법입니다. 이 요한 8벨 캐논에서 악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 마디를 거의 유지시키면서 반복시키는 형태로 동형진행 또는 시퀀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 변주곡 악보에서는 A마디로 A1마디, A2마디, A3마디를 변형시켰으며 B마디로는 B1마디, C마디로는 C1마디를 변형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 변주곡 악보에서는 화음법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화음법은 음의 순서만 바꾸는 방법으로 위 악보에서는 4번 화음과 5번 화음의 순서를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제 변주곡 악보에서도 1번, 2번, 3번 음의 순서를 바꿔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변주곡 악보에는 고전 소나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기의 일부 발체 및 발전이란 방법이 쓰였습니다. 위 악보는 모차르트 소나타의 일부분으로 첫 번째 동기를 발체시켜 두 번째 동기를 만들어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악보에서도 B마디와 C마디를 더해 B1마디와 C1마디라는 동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주 기법들을 사용한 제 변주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곡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를 통해 추후에는 영화음악을 넘어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을 작곡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융합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융합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들이 누구의 패션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즉 청소년입니다. 저희는 성인 문화를 모방하는 청소년의 패션의 문제점을 느끼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잡지를 선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에게 패션 잡지가 있듯이 우리 청소년에게도 패션 잡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패션이 모델용의 패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제 패션 잡지의 주 타겟을 학생으로 잡았으며 교복 패션 또한 선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제 패션 잡지는 크게 패션과 뷰티로 나누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복 변형 행동을 하거나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의 의류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문제와 신체 발달상의 문제를 잡지에 언급해 보았습니다. 또한 뷰티는 청소년의 화장을 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에 비비크림 바르기라고 응답합니다. 저는 올바른 피부, 하지만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대부분 겉모습에만 치중한 채 제대로 된 피부 관리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잡지에 올바른 피부 관리에 대한 조언과 자연미의 가치를 잡지에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청소년 패션 잡지의 최종 컨셉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잡지의 주 타겟은 학생이며 바람직한 청소년 패션의 유행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패션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방법을 조언해주고 청소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ow I will present my math research. On this research, besides the rectangular coordinates, I analyzed somewhat unfamiliar coordinates, which is polar coordinates. And in addition, I made the analysis of the cylindrical coordinates and spherical coordinates, and made a simulation of the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model. By this activity, I made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coordinate system. First, I will show you my results. I made the animation character Bonobono by using a program named GraphEQ. On this job, I done equations of figure and trigonometric ratio. The equation is like this. Secondly, I draw three-dimensional structure Bonobono on program named Mathematica, and I use cylindrical coordinates. The equation is like this. Lastly, I made a lollipop also using the Mathematica. On the spherical coordinates, the equation is like this. By this work, the analysis I made is like this. On the plane and on the space. To tell you more specifically, I will make an example. For example, I made the Bonobono noses. It was extremely easy to show the form of polar coordinates. But if I want to parallel translate the figure, I had to change into rectangular coordinates. Then the equation got very complex. And then I had to change into the polar coordinates again, so the complexity of the equation got doubled. And on the three dimension, this one had advantage at making cylinder figure, and this one had advantage at making curved space. And the both coordinates were extremely hard to do the parallel translation. 안녕하십니까. 폴스타반 김승엽입니다. 저는 이번 2014년 2학기에 헨리에슨의 궤도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융합연구로 진행했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Now I will start my presentation. Before the introduction of my fusion research, I want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Kim Seung-yeop and I am 18 years old, whose non-scheduled admission is just 1 year away. My dream is to be a software engineer or to be an IT expert, so I want to go to KAIST to major in computer engineering.
Now let me introduce my Fusion research. My Fusion research topic was attack and defense about vulnerability of cross-site scripting, which I just told you. I worked with Hui-Chan Jung in Capella class. As you can see this slide, there are several internet portal sites and financial company sites which are typically found to the internet. Through hacking routes such as SQL injection, LDAP, cross-site scripting, and cross-site request forgery at the right site, hackers abuse end users' personal information by stealing their information. So we decided to research about attacking process and ways of defense of cross-site scripting, which is the most common route among a number of hacking routes. First, what does cross-site scripting mean? Cross-site scripting, called XSS, is a type of computer security vulnerability typically found in web applications. XSS enables attackers to inject client-side script into web pages viewed by other users. There are reflected scripting and stored scripting. First, reflected scripting is the most common type. If hackers use reflected scripting, the script which hacker injected to internet address is not saved on the internet. The script is included in the internet address, and if other users click on that link, the script will be activated. For example, the internet address on the screen shows the error window of the site. We can know the phrase, which is underlined by red, is printed on the site body. In other words, the phrase behind the sentence name message is printed on the site body. And here, if I delete the phrase "sorry, an error occurred" and type the script code and reconnect, the script will be activated. Now on the screen, I ordered the computer to print 1 with a pop-up window, so 1 was printed. This shows how the reflected XSS can occur. And then, the stored scripting, it saves the script on the internet. The stored scripting can be found on text, which is uploaded at community sites or search history. For example, the site on the screen, we can search something. In this search box, I searched the script code and clicked the link search. If so, below the search result window, the browser will show you the pop-up window which has printed 1. And then, if we close the pop-up window and click the link named View Recent Searches below the search box, the browser will print the words, phrases which I had searched before. In this situation, the pop-up window appears one more time. And you can see that there are a blank line between the phrase "NGS" and the link "search again." The script code which I just searched before had to be printed on that blank link, but the script code has already activated, and there are nothing to print on the blank line. If I search the script code for several times, the browser will print the blank line as many times as I searched before. This is how the stored XSS can occur. There are 3 ways to defend or prevent cross-site scripting attack. First, we have to verify the input value. The input data should not be too long, and it has to consist of restricted letters particularly. Lastly, the input data should match up with particular standard expression. The second is to verify the output value. The browser should encode the symbol included in HTML source code, which is loaded when the browser connects to the internet web page. The table below shows how the symbols which can cause various errors can be encoded. Finally, we have to convert input HTML code to particular text encoding. We have to remove the link, which can be dangerous,
and apply the cross-site scripting attack filtering codes.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was to find the problem in the way of defense cross-site scripting attack route, but there was no problem. I will research the verification about attack and defense of cross-site request forgery, which is improved from cross-site scripting.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presentation. In our school, we usually choose research topic of mathematics that could attach a real life and mathematics. In attaching real life and mathematics, I thought research about probability would be perfect. And also, in many kinds of problem about probability, I chose Montiel dilemma, which is correcting error of cognitive thinking with logical thinking. And I progressed my math research with topic generalization of Montiel dilemma. Before explaining method to progress, first I will explain about Montiel dilemma. At first, you have 3 doors, and there is 1 sports car behind the door, which is prize, and 2 goals behind each 2 other doors, which is failure. However, specialty about Montiel problem is if you choose one door, the host opens the other door that isn't chosen, and the prize isn't behind the door. The Montiel dilemma is about guessing a better choice to get the prize. You can keep the choice or change the choice. At first, every door has 1/3 probability. If you choose one door, that door's probability would be 1/3. And all the doors that aren't chosen would be 2/3 probability. The left group can be chosen when you keep the choice, and the right group can be chosen when you change the choice. However, if the host opens one door, that door would be out of option. In this situation, the 1/3 that was in the open door goes to the other door that isn't chosen. So if you keep the choice, you can get the prize by 1/3, and when you change the choice, you can get the prize by 2/3 probability. So you can see that changing the choice would be a lot better choice to get the prize. Now I'll explain about how the research was progressed. At first, our team studied about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and conditional probabilities. Then we studied about Montiel dilemmas, solution and generalization. Then we simulated Montiel problem with computer coding program. And the first result of our study was generalized equation of Montiel problem in situation of n doors, k opening doors, and 1 prize. And second result was also a generalized equation of Montiel problem in situation of m doors and n prizes and 1 opening doors. And third result was computer coding simulation of Montiel problem. In this study, we knew that cognitive thinking can have many errors, so to correct the errors, we should do logical thinking and mathematical thinking.
I did research about consideration on eco-friendly automobiles, future and alternative energy with my classmate Yoon Jaeyeon. In this slide, there is a table of contents. First, I will tell you my motivation for this research. Second, I will tell you about the definition of energy. The next is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and then types of energy. The fifth is battery charging system. Last, I will conclude with electricity cars problems. The reason why I started to do this research is because of the global warming. The global warming is caused by destroyed ozone layer. The main reason of the global warming is from many cars. So our society needs hybrid cars for our environment. I will explain the definition of energy. Physical energy is an ability to do something. Doing something is physical work to define multiplying a moving distance from force and force. Next is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First, alternative energy of petroleum is coal, nuclear power, solar heat, water power, earth power, wind power, ocean energy, and so on, which are less influenced on environment. Second, renewable energy is an energy that can be used again. Wind power and solar light generation is one of them. Now I will introduce several types of energy. First, gasoline is one of the petroleum products. It is a transparent liquid and consists of volatile elements. Diesel is an oil which is separated from coal tar or crude. Hydrogen is the lightest element in the earth and H2O's basic elements. Last, electricity battery can be used by charging and it is usually used for automobiles. From now on, I will show you the battery charging system. First of all, the most common system is slow charge. Slow charge system is different from fast charge and it is charged slowly. Slow charge system can charge slowly not to be overloaded. Fast charge literally is the way to charge fast, but it is easy to be overloaded because of fast charge. Battery change is made by Better Place Inc. Because the battery is too heavy to carry, so the machine is used. This machine can change a battery within 3 minutes. Last, wireless charge system is installed under the road. The cars can automatically charge their battery by passing by the road. The wireless charge is already used in many places. Now I will explain the electricity cars problem. First, the battery charging station is lack for electricity car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harge battery, so it can't be popularized. Electricity cars are very expensive. Finally, the car can't make much power, so it can't be driven for a long time. The improvement for this problems, first we need more charging stations, so electricity car drivers need to receive benefit from the government. Last, they need more wireless charging system under the road. As I said, is what I prepared for this semester. Now I will end up my research presen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